한밤중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집주인인 민수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이미 수면의 중요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일상에서는 수면이 뒤로 밀려 있곤 했다. 공부와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수면이 차지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느낀 민수는 자연스레 수면에 대한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읽은 한 과학 잡지에서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우울증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글이 민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수면 부족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민수는 숙면이라는 주제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합한 최적의 숙면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 먼저 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표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루틴을 지키면 몸의 생체 시계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요지의 글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을 체감했다. 민수는 또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는 공간으로 사용했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같이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며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이 수면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그의 신념을 강화시켰다. 음식 섭취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특히 카페인 섭취를 저녁 무렵에는 피하고 따뜻한 허브차로 대체했다. 온화한 차향과 따뜻함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더불어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명상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렇게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쌓아가는 동안 민수는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기 시작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고 전반적인 기분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좋은 수면만의 덕분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기 위한 민수의 전반적인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수는 이 귀중한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수면의 중요성과 최적의 숙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개선된 생활 방식을 공유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면 습관을 점검하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수는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 단순한 수면을 넘어 의식적인 휴식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숙면 루틴을 완성하였고 이는 그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민수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었다. 그들의 건강한 변화는 마치 파문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던 주인공 김철수는 어느 날 일상적으로 병원에 다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그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김철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철수에게 다가온 것은 많은 의학 정보와 과학적인 조언들이었지만 그는 개인의 경험과 일상의 작은 변화가 오히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에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지인들의 조언을 얻기 시작한 철수는 먼저 생활 습관의 변화를 모색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체력 단련, 그리고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의 명상과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이는 그의 정신적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다. 이어서 주말마다 자연 속에서 걷기를 하며 신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그리고 음식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라 불리는 마늘, 생강, 강황 같은 향신료를 매일 간편한 식사로 추가하였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넉넉히 섭취하기로 결심하였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와 키위는 항상 냉장고에 상비해 두었고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와 꿀, 그리고 견과류로 건강한 아침을 챙겨 먹었다. 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유산균 제품이나 김치를 통해 장 건강을 유지하며 더 강한 면역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철수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듦을 느꼈다. 그의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도 올라가는 것을 체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그가 면역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건강이란 단순히 의사의 처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제 철수는 자신만의 건강 철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주위 사람들과 자신이 만든 작은 변화를 나누며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속의 지혜를 활용하고 다양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철수는 깨달았다. 이렇게 김철수는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며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내 친한 친구인 민수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의 간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민수는 그제서야 평소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자주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편이었다. 며칠 후 민수와 나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내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이제 정말 식단을 바꿔야겠어.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이랑 나쁜 음식을 제대로 알아서 관리해야겠어. 그의 말이 그렇게 진지할 줄 몰랐던 나는 그의 결심을 돕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견과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호두가 좋다고 한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아보카도도 빠질 수 없었다. 아보카도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가는 해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게다가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간에 좋다. 이런 채소들은 간의 효소 생산을 도와주어 해독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민수는 이런 사실을 배우면서 그럼 이제부터 브로콜리를 많이 먹어야겠네. 육식보다 채식 위주로 바꿔볼게. 라며 미소를 지었다. 반면 간에 나쁜 음식도 확실히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과도한 술이 있었는데 민수는 이 부분을 알고도 한편으로는 불편해했다. 그의 사회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술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또한 가공식품도 조심해야 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은 간에 좋지 않다고 했다. 설탕이 많이 든 간식들도 피해야 할 목록에 있었다. 과도한 당분은 간의 지방을 축적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본 자료에서 민수는 크게 눈을 뜨고 혼잣말을 했다. 이젠 패스트푸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달달한 간식도 진짜 줄여야겠다.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 근처 건강식품 가게로 향했다. 민수는 간에 좋은 음식을 사기 위해 장바구니에 호두, 아보카도, 브로콜리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나에게 말했다. 앞으로 천천히라도 이런 좋은 식단을 유지해보고 싶어. 오늘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 고마워 하고 그 후로 민수는 술을 확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다행히도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그 이후로 간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는 그 지식을 친구들과 기꺼이 공유하는 전문가처럼 되었다. 그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은 것에 대해 진정으로 기뻐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간 건강을 위해선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나쁜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민수의 사례처럼 우리도 각자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이야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선택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경고하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잘못된 건강정보에 무심코 따라갔다가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민수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해왔다. 그에게는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조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읽게 되었다. 글의 내용은 레몬 디톡스라는 새로운 건강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레몬 디톡스는 며칠 동안 레몬즙과 각종 허브,
특수 성분들로만 이루어진 음료를 섭취하는 방식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이 방법은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을 거의 즉각적으로 줄여준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김민수 씨는 체중 감소와 건강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 매력적인 방법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결국 그는 먼저 그 방법을 시도한 이들의 후기들을 검토한 뒤 별다른 의심 없이 레몬 디톡스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한층 더 건강해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며칠도 못 가 반전되었다. 민수 씨는 점점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업무 중 집중력 저하를 겪으면서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는 병원을 찾아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몸은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었고 면역력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의사는 그에게 경고하며 무조건적인 단식이나 특정 식단만으로 이루어진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민수 씨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의 정확성과 건강 정보 제공자의 신뢰성을 매번 확인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중년 여성 박영희 씨가 TV 광고에서 봉건강 보조제를 복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보조제는 기적의 젊은 유지제 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박 씨는 광고의 화려한 이미지와 유명 연예인의 추천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보조제를 복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그녀는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박 씨는 자신이 복용했던 보조제의 성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게 되었고 그제야 많은 꽃가루와 합성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성분들은 그녀처럼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이렇듯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건강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 정보를 접할 때마다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